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편이고, 오늘은 테스트 방법이랑 그 재활운동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간단하게 이제 복습해보면 중요했던 포인트가 한 2, 30도 굴곡, 우리가 여기도 임핑지먼트 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무릎에 이렇게 무릎이 신전되었을 때는 장경인대가 이 앞쪽으로 지나가서 무릎의 익스텐션, 하이퍼스텐션에 도움을 주고 한 2, 30도 정도 굴곡되어 있는 포지션에서는 장경인대가 뒤쪽에 위치해서 이제 굴곡에 좀 도움을 준다. 이런 그 말씀을 드렸었고, 그 지속적인 러닝이나 아니면 다리를 사용하는 그 동작들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무릎의 굴곡과 핀던이 많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장경인대 증후군의 유발이 좀 더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경인대의 그 어떤 유발 지점과 장경인대가 주행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제 좀 크게 대둔근 그리고 앞에 있는 대퇴근막 장근에서 이런 식으로 합쳐져서 우리 경골 앞쪽인 이 절디스 튜버클에 붙는다고 했었죠. 절디스 돌기에. 그래서 이 옆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이 랜드마크들이 중요한데, 앞쪽에는 이제 절디스 튜버클, 이 옆쪽 그리고 약간 뒤쪽이죠. 여기에는 이제 피뷸라 헤드 비골 머리가 있고, 그리고 이 위쪽엔 레터럴 이피콘다일이라는 대퇴골 위쪽 관절 융기, 이렇게 이 세 가지 랜드마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따가 피뷸라 헤드에 대해서도 시사점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 레터럴 이피콘다일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컴프레션 테스트 있죠? 이쪽을 한 2, 3cm 정도 위를 압박시킨 다음에 무릎의 굴곡과 신전을 수동 능동 상태 혹은 오픈 키네틱 체인 상태, 클로즈드 키네틱 체인 상태에서 테스트했던 컴프레션 테스트도 이쪽에다 이제 됐었고, 보통 통증이 많이 유발하는 지점이 바로 이제 이쪽이었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쪽 위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통증이 이 그레이럴 트로켄터 고관절 바깥쪽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는 그 경우들이 꽤나 이제 많이 보고되고 있고, 이것은 엑스터널 스냅핑 힙 신드롬이라는 고관절을 이렇게 바깥으로 돌릴 때 뚝뚝 소리 나는 분들 계시죠? 그것과도 또 연관성이 좀 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 정리하면 일단 이 그림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장경인대가 그레이럴 트로켄터 또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서 이 부위에 부착된다. 이런 것들을 좀 가장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경인대가 이제 많은 그 층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가장 표층은 이 대둔근, 그리고 그 깊은 층에서는 이제 대둔근 상부 섬유와 중둔근 그리고 TFL은 같이 이렇게 장경인대와 섞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좀 디테일하게 보면 바로 이제 이렇게 생겼었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그림이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내가 꼭 이걸 알아야 되나, 이런 그 생각이 좀 들기 마련이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서 이 미묘한 차이들이 계속해서 쌓여 나가는 거죠. 그게 결국 이제 트레이닝의 결과로 반영이 되니까,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그 미묘한 차이는 이런 깊은 층들입니다. 이쪽이 지금 이제 TFL 층이고 이쪽들은 또 깊은 층들이겠죠. 이런 데들 굉장히 이제 좀 주요하게 작용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대둔근이 지금 장경인대와의 역할에서 보면 이 힙 조인트 축을 기준으로 위쪽은 약간 외전을 시킨다고, 외전에 보조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아래쪽은 내전에 보조를 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중둔근 같은 경우는 앞쪽은 플렉션을 보조하고 뒤쪽은 익스텐션을 보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레터럴 이피콘다일의 한 2, 3cm 정도 위에서 이 컴프레션 테스트도 지난 시간에 같이 해봤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복습 내용이었고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 오버스 테스트, 장경인대 하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테스트고, 이것은 제가 고관절 파트 진행하면서 혹은 골반 교정 운동 진행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언급했던 테스트죠. 이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나요?
자, 그러면 그 차근차근 그냥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냥 한번 제일 좋은 건 뭐든 보면 좋으니까 오버스 테스트 하는 걸 한번 볼게요. This is going to be a video on the OBUS. The OBUS test assesses for tightness in the tensor fasciolateral muscle, which is responsible for a tight iliotibial band. To perform this test, have your patient in sideline position with the lower leg in flexion at the hip and the knee for stability. Then the examiner passively abducts the upper leg and brings it into slight extension, while the other hand fixates the pelvis. In literature, this test was first described in 90 degrees of knee flexion, but we prefer to have the upper leg completely.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끌어서 무릎 안쪽을 손으로 이렇게 받쳐줬죠. 그리고 보시면 이 반대 손으로는 약간 엉덩이가 뒤로 넘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다리를 끌어갔기 때문에 엉덩이가 뒤로 넘어오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리드를 해놓고 이분의 왼손으로는 이 클라이언트의 다리를 이렇게 붙잡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테스트가 진행이 되면 Then slowly lower the upper leg all the way down to the table. 네,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 이제 내려서 잘 내려가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장경인대가 타이트하다면 얘네들이 잘 내려갈 수가 없겠죠. 이것이 이제 변형된 오버스 테스트 검사고요. 이 아랫다리를 이렇게 살짝 이 힙 조인트 같은 경우는 한 40도 정도 굴곡하는데 이게 허리를 편안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에 이 뉴트럴 커브를 만들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 머리부터 꼬리뼈까지는 직선 정렬이 정확하게 맞춰져야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에 숙련되지 않았을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골반에 이렇게 딱 곧게 이 골반이 딱 이렇게 예쁘게 딱 서 있게 이걸 잘 만들어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뒤로 기울어져 있으면 장경인대의 올바른 테스트가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 이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도 이것들을 잘 맞춰줘야 되고요. 간혹 여성분들 중에 골반이 넓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남성이라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럼 이 굴곡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럴 때도 테스트에 조금 그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때는 이 옆구리 쪽에 타월 같은 걸 말아서 끼워주고 좀 더 편안하게 한 채로 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게 이제 변형된 오버스 테스트고, 그냥 고전적인 오버스 테스트는 이렇게 무릎을 구부린 채로 실시합니다. 여기 잘 보이시진 않으시겠지만 정강이 안쪽 면을 손으로 이렇게 받쳐가지고 다리를 이제 발 뒤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받쳐서 이렇게 무릎을 구부린 채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무릎을 펴는 것은 장경인대가 그냥 이렇게 인간이 서 있다고 하면 서 있는 기준에서 장경인대가 이렇게 쫙 펴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맞추기 위함과, 그리고 무릎이 좋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면 파텔라가 압박이 되니까 무릎이 아픈 분들, 그런 것도 또 배제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대퇴근막 장근 TFL 자체는 신장이 되려고, 그러니까 즉 늘어나 있는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테스트의 또 신뢰도가 좀 떨어지니,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무릎을 편 채로 검사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이분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힘을 빼고 들고 있는 거예요. 장경인대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들려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잠깐 좀 적어놨는데 순서를, 그래서 항상 어깨, 그 요추, 골반, 반대다리, 그러니까 어깨, 요추, 골반은 이렇게 직선이 되게 잘 만드시고 반대다리도 이렇게 앞으로 좀 구부러질 수 있게 해서 이 중립 포지션을 잘 만드시고요. 그레럴 트로켄털 지금 이 왼손으로 촉지했죠. 촉지하고 잘 고정시키세요. 여기도 똑같이 잘 이렇게 붙잡고 있죠. 그리고 무릎과 정강이 안쪽 면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받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팔 하박 전체를 정강이 안쪽 면에 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손으로 강하게 들고 있거나 그러려는 시도가 아니라 얹고 우리는 받쳐줘야 됩니다. 우리도 힘들고 클라이언트도 힘들어요. 이걸 잡고 있게 되면. 자, 그리고 충분히 그러니까 신전을 시키고요. 충분한 신전. 굴곡되어 있는 상태로 테스트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외전시켰다가 천천히 이제 내려보려고 떨어뜨리려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오버스 테스트와 함께 같이 조금 보면 좋은 것이 바로 이 힙 에비덕션 테스트, 얀다 테스트도 유명한 테스트죠. 이거 이제 같이 보시면 좀 좋은 게 여기에서도 주로 보는 것이 이 중둔근의 올바른 활성과 타이밍이거든요.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얘도 지금 똑같죠, 포지션은. 그죠? 앞다리 이렇게 구부려 놓고 여기 지금 이분 여성분이어서 타월 이렇게 껴놨는데 이때도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중둔근이 올바로 이제 활성화가 되느냐, 올바른 타이밍 활성화가 되느냐, 혹시 골반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하이킹 되면서 이 요방형근이나 아니면 코어의 불안정성, 안정성이 부재가 보이진 않느냐, 혹은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가장 많이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발을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굴곡시켜서 여기도 보시면 역학적 작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TFL 같은 고관절 굴곡근들이 이 중둔근에 비해 좀 더 우세하게 쓰이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개의 밸런스를 또 맞춰서 볼 수 있죠. 앞으로 잠깐 돌아가면 오버스 테스트 했을 때도 테스트를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잡아놓고 뒤로 쭉 살짝 끌잖아요. 신전을 시키는데 자꾸 이걸 앞으로 가져가고 내회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반을 눈에 충분히 중립 위치에 놓고 체간 정렬을 올바르게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앞쪽으로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와 마찬가지로 이 TFL의 좀 과한 활성화가 되는지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이때는 TFL과 이 중둔근을 실제로 촉지해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누가 먼저 힘이 들어가는지를 또 검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상황이 바로 이제 여기죠. 지금 여기 별표 해놓은 데가 이쪽이 TFL이고 중둔근인데 촉지를 해놓고 이 반대 다리를 들어 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는 지금 오픈 키네틱 체인의 상황이어서 다리를 이렇게 에비덕션 시켜서 벌렸지만 여기는 반대 다리를 들게 되면 에비덕터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밸런스를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다리를 들어 올렸으니까 혹시 골반이 이렇게 주저앉진 않는지 트렌델렌버그 테스트도 함께 볼 수 있고요. 아니면 굳이 이런 테스트 말고 그냥 운동을 시키다 보니까 싱글렉 스쿼트나 아니면 뭐 포워드 런지나 아니면 필라테스에서 하는 그런 많은 한 발 앞에 두고 한 발 뒤에 두고 이 스태거드 스탠스에서 실시하는 운동들에서 이러한 부정렬이 보이면 그렇죠? 무릎이 지금 안으로 들어오고 인터널 로테이션이 돼서 정렬이 좀 깨지고 있죠. 이러한 부정렬을 보이게 되면 이거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 무릎 바깥쪽 통증이 아프다 그러면 이건 거의 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장경인대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조금 이렇게 어세스먼트들, 테스트들로 확인 사살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누워서 이런 테스트들을 실시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까지 못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한 발 들고 서 있는 것 자체가 발과 발목의 히스토리 때문에 아예 이게 잘 유지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건 사실 피트니스 레벨 좀 높은 동작이잖아요.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오버스 테스트나 힙 에비덕션 테스트 이외에 또 이 토마스 테스트를 통해서도 또 확인 사살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구두로 좀 설명드릴게요. 영상 보지 않고. 양쪽 이 테이블 약간 끝쪽으로 와서 양쪽 무릎을 이렇게 다 끌어갑니다. 그래서 양쪽 무릎을 이렇게 안아주고요. 한 발을 이렇게 풀어서 내려줍니다. 그럴 때 이 내린 쪽, 이제 내린 쪽을 검사하게 되는 거고요. 내린 쪽, 이 허벅지 뒤쪽이 테이블에 다 닿는지, 이 무릎의 굴곡 각도는 한 80도 정도가 유지가 잘 되는지, 이것들을 이제 체킹해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일단은 고관절 굴곡근들에 대한 모든 고관절 굴곡근들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고 1차적으로는 장요근 검사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2차적으로 2차
그러니까 투 조인트 머슬이죠. 고관절 굴곡근에 이 사토리어스, 봉공근하고 렉터스 피모리어스, TFL 얘네들 또한 같이 검사할 수 있는 거죠. 이 테스트 하나만으로도 얘네들이 장요근이 뭐 조금 타이트한지 1차 굴곡근들이 타이트한지 2차 굴곡근들인 얘네들이 타이트한지 그 중에서 얘네들 중에서 또 누가 조금 타이트한지 길이가 좀 좋지 못한지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단관절과 이중관절. 그러니까 단관절은 장요근을 말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중관절, 투조인트 머슬은 봉공근, 그다음에 대퇴근막장근, 대퇴직근 이걸 얘기합니다. 만약에 무릎 굴곡 각도는 괜찮은데 무릎 굴곡 각도는 뭐 한 80도 정도 괜찮은데 이 고관절 굴곡이 이런 식으로 고관절이 한 0도 정도의 신전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렇게 허벅지가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1차적인 고관절 굴곡근인 장요근의 타이트를 좀 더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도 지금 그래서 80도는 아니고 무릎이 좀 더 펴졌잖아요. 그죠? 이럴 때, 즉 약간 이런 경우 이럴 때는 보시면 단관절 굴근인 장요근 이 고관절에서 신전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허벅지 뒤가 테이블 위에 붙었는데 무릎 굴곡 각도가 노멀보다는 훨씬 더 크죠. 작죠. 각도 자체는. 그러니까 신전에 가깝죠. 이것이 바로 그 대퇴직근 같은 고관절 그 이중관절, 그러니까 즉 투조인트 머슬의 그 타이틀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장요근은 우리 잘 아시겠지만 레슬 트로켄터, 그러니까 이 T12 그리고 요추에서 이 레슬 트로켄트에 부착되기 때문에 무릎에는 가지 않아요. 그 무릎은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지만 대퇴직근 같은 경우에는 보면 ASIS 그러니까 아래쪽 AIIS 쪽에서 시작해서 파텔라를 지나서 이 파텔라 튜버러시티에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타이트하다면 이 무릎을 굴곡시키는 것보다 약간 신전시키려고 하겠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 다시 대퇴직근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뻣뻣하다면 무릎을 이렇게 피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볼 수 있고 아까와 같이 지금 이 상황에서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이제 장요근의 타이트를 의심해 보는 겁니다. 단관절. 무릎 각도는 정상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떠 있을 때 각도를 살짝 옆으로 외전시켰을 때 이 허벅지가 테이블 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정상인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그 TFL과 같은 대퇴근막장근, 그러니까 고관절 2차적인 굴곡근들의 보상 패턴으로 이게 뜰 수도 있어요. 장요근은 사실 살짝 외전시킨 이 대각선 각도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살짝 옆으로 빼면 TFL은 오히려 외전이 돼서 길이가 단축되어서 그냥 아예 단축시켜 버리니까 늘어날 수가 없고 오히려 장요근 검사하기는 더 편해지겠죠. 그래서 그 옆으로 살짝 외전시켰을 때 떨어진다면 이거 장요근이 아니라 TFL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살짝 지금 외전시켰을 때 다리가 좀 떨어지죠. 이때도 보면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던 TFL의 의심을 또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봉공근의 긴장일 수도 있어요. 봉공근이 이렇게 재단사 자세라고 해서 외전시키고 외회전시키고 무릎 굴곡시킨 요 자세 요걸 봉공근이 이제 지금 제일 좋아하는 자세지 않습니까? 요때도 외전을 시켰는데 허벅지뼈가 자연스럽게 이제 외회전 되려고 하고 무릎 굴곡이 더 일어난다면 이것은 봉공근의 문제일 가능성이 좀 더 높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쪽 다리를 꼬고 앉는 사람들 혹은 이제 남성분들 중에는 많이 없지만 여성분들 중에 이렇게 W자를 앉게 되면 이거는 이제 봉공근의 단축을 조금 더 많이 유도할 수 있고 W자는 아무래도 대퇴근막장근의 단축을 좀 더 많이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일상적인 생활 패턴 자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의 뭐 앉은 자세라든지 생활 습관 같은 것도 함께 점검해
보시면은 좀 더 용이한 테스트가 될 겁니다. 이것은 이제 배드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좀 간단하게 또 체킹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좀 이렇게 외전시킨 거예요. 이렇게 외전을 시켰을 때 허리는 그 1차적인 굴곡근, 장요근들이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다면 이렇게 외전을 시키면 장요근들이 좀 늘어나겠죠. 그러면 골반은 살짝 후방 경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가 등 쪽으로, 이 바닥 쪽으로 좀 붓겠죠. 이게 이제 정상인데, 만약에 외전을 시켰는데도 여기가 이렇게 쭉 떠 있다 그러면 이거 장요근의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다리를 이렇게 딱 모았을 때 당연히 여기 이 굴곡은 요추 쪽에서 로도식 커브는 전만 굴곡은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데, 이때는 과하게 굴곡이 많이 일어나거나 그런 경우들은 이제 좀 많이 없지만 무릎의 굴곡이 살짝 보인다거나, 그러면 무릎의 굴곡이 어찌됐건 무릎의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2차적인 고관절 그 굴곡근들 있죠. 말씀드렸던 대퇴근막장근, 저기 봉공근, 사토리어스, TFL, 하나 뭐였죠? RF가 저기 대퇴직근, 이렇게 걔네들의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고, 2차적인 고관절 굽힘근들을 조금 더 테스트해 볼 때 좋은 건 이 포지션이죠. 무릎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굴곡시킨 채로 검사를 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리를 이렇게 좀 넓게 벌린 채로 무릎을 구부렸어요. 이때는 정렬이 이렇게 올바르게 좀 잘 맞다가 무릎을 이렇게 딱 모아버리니까 로도식 커브가 훨씬 심해졌죠. 이것 자체도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장요근의 타이트도 없었고, 그 벌리고 있으니까 대퇴근막 장근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 토마스 테스트에서도 다리를 이렇게 벌렸을 때 모은 자세, 직선인 상태에서는 다리가 이렇게 쭉 떠올랐다가 벌렸을 때 좀 떨어졌다. 그러면 이 TFL, 대퇴근막 장근을 좀 의심해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죠. 다리를 모으니까 요추의 로도식 커브가 심해졌다. 그러면 대퇴근막 장근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좀 심플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촉지가 중요한 게 만져보면 느껴집니다. 텐션이 타이트한 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40분 무료라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도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통 장경인데 뭐 대퇴근막 장근 하면 풀어주려고 많이 하잖아요. 릴리즈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릴리즈하는 여기 이 대표적인 방법들과 스트레칭 법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조금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요 스트레칭 같은 게 좀 많이 대표적이죠. 팔을 이렇게 늘어뜨려서 이 반대쪽, 이 사진 나온 분 기준으로 하면 오른쪽에 장경인대를 지금 쭉 늘려주고 있죠. 장경인대 자체는 잘 늘어날 수 있겠지만, 만약에 TFL의 좀 과도한 타이트 때문에 장경인대가 늘어나는 것이라면 이 올바르게 안 늘어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발이 뒤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후방인 그 둔근 쪽에 있는 장경인대나 둔근 쪽의 섬유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되게 많고, 그리고 이 QL 머슬이나 이 외측의 이 복벽에 있는 근육들의 어떤 그 늘어남이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많아져요. 그리고 이 자세 자체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고, 코어가 흔들리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불안정하기에 장경인대 스트레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뭐 TFL 쪽의 장경인대를 좀 풀 거면 그냥 이렇게 곧게 선 자세에서 아래에 책 같은 걸 깔아놓고 무릎을 곧게 핀 상태를 유지하라. 아래 책을 깔아놓으면 다리는 사실 살짝 내전이 되죠. 책 깔아놓은 쪽 골반이 위로 올라가니까 내전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골반의 후방 경사를 만들어서 앞쪽을 살짝 스트레치 시켜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그 책도 있고요. 이거 좀 어찌 보면 과도하고 누군가한테는 좀 맞지만 누군가한테는 좀 맞지 않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이것을 따라하기엔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운동이 좀 숙련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좀 근력이 있거나 그러면 뭐 저 같은 사람이 하면은 늘어나는 느낌을 좀 잘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이 옆에 오버스 테스트 아까 자세랑 좀 비슷하잖아요. 이제 여기를 잡고 이렇게 스트레치 시키는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고관절이 좀 너무 많이 굴곡되어 있고 여기서도 완벽하게 그림이 좀 잘 보이진 않지만요. 고관절의 굴곡과 그 요추의 전만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게 지금 살짝 보이기 때문에 TFL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정확하게 풀리진 않겠죠. TFL 문제들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실시하는 게 이런 폼 롤링 같은 건데요. 이 폼 롤링을 할 때도 그냥 이제 장경인데 뭐 이렇게 마사지라고 하면 이 옆면을 막 이렇게 쭉쭉쭉 마사지를 하는데 좋아요. 장경인데 기니까 좋은데 여기에서도 조금 디테일을 살렸으면 좋겠는 게 이제 그게 여기서 나오죠. 우리가 지금 이걸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걸 아니까 TFL은 ASIS 아래쪽 이 부분에서 지금 그쵸 시작이 되죠. 여기를 먼저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얘는 앞쪽에 그리고 약간 바깥쪽에 대각선으로 붙어 있으니까 약간 이 몸을 45도 정도 각도로 이렇게 옆이 아니라 이쪽에다 대고요. 이 골반을 좀 더 닫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ASIS 아래쪽 부분부터 풀리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이쪽 있죠. 레터럴 리피콘다일 위쪽 그쪽 영역도 또 살살살살 또 풀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장경인대를 전반적으로 쭉쭉 풀어주면 훨씬 더 좀 질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장경인대가 이 VL, 바스터스 레터럴리스 외측 광근 그 외측 광근의 바깥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염증이 유발되는 보통 이런 공간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옆을 풀 때 장경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관절과 무릎 근처에서 풀었다면 이 살짝 또 대각선인 상태를 유지하고 외측 관근들을 조금 더 이렇게 같이 릴리즈하고 얘네들의 톤을 떨어뜨려주면 또 효과가 또 굉장히 좋겠죠. 만약에 그 IASTM 도구를 툴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 이건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죠. 이런 데를 다 따는 겁니다. 저희 쪽 용어로 그냥 은어처럼 프레임 딴다 그러거든요. 이 뼈 아래를 이렇게 다 따는 거죠. 이런 데도 도구로 해도 되고 아니면 손가락으로 이런 데를 다 따고 안을 이렇게 가볍게 이제 마사지 해주고요. 아래쪽은 여기를 이제 다 살살살살살살 건드려 주는 거죠. 조직들이 결국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뼈에 가까울수록 그 건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살살살살살살 같이 건드려주면 훨씬 좋죠. 폼롤러는 이런 데를 못 건드리잖아요. 여기 이렇게 깊숙한 데까지 못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전반적인 걸 이렇게 쭉쭉 밀어도 되고. 이거 할 때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저도 좀 그랬는데 너무 클라이언트를 아프게 하거나 멍들게 하지 않아도 잘 풀리더라고요. 꼭 오늘 안에 이걸 다 풀려고 하지 않아도 이 사람 좀 덜 아프게 해서 오늘 사실 한 번에 세게 풀면 한 번에 풀릴 수도 있는 거를 다음 뭐 두 번, 세 번까지 풀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꼭 오늘 푼다고 뭐 달라지는 건 또 아니고 너무 세게 풀면 오히려 멍 너무 심하게 들고 부작용의 리스크만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풀어주셔도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베이스를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이제 운동으로 이제 조절을 하게 되면요. 아, 먼저 이 러닝 시에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당연히 장경인대 증후군이 심해지고 거리가 길면 당연히 더 심해집니다.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있으면 당연히 더 심해지고 그리고 디딤기 방법을 변경하는 게 뒤꿈치 닿기로 뛰는 게 아니라 미드풋 러닝이라고 그러죠. 발 중앙부부터 닿게 해서 발부터 하지 전반적인 정렬을 유지하려고 하는 형태로 뛰는 것으로 바꾸게 되면 훨씬 더 나은 패턴이 나올 수 있고요. 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들을 좀 높게 주고 안장을 좀 낮게 해서 말씀드렸던 그 2, 30도 각도에서 약간 좀 탈피하게 해주고 클릿이 닿는 위치도 좀 바꿔주거나 아니면 이 패들링을 할 때 일부러 뭐
이 발의 안쪽으로 좀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 좀 번갈아 가면서 아니면 이렇게 평행하게 놓고 하려고 하거나 이런 이제 스킬들을 사용하면 똑같은 패턴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장경인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장경인대 하면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냥 아주 간단한 운동들인데 이걸 제가 조금 더 괜찮은 영상을 찾아서 준비했는데 시간이 지금 6분밖에 안 남아서 영상은 제가 그냥 저희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가장 키워드는 이겁니다. 첫 번째 이제 페이스 1에서는 힙 에비덕터의 스트렝스닝을 기르는 거고요. 이때 에비덕터와 에디덕터, 외전근, 내전근의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하고 에비덕터에서는 중둔근과 TFL의 밸런스, 또 QL의 요방형근의 밸런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후에는 이제 코어와 결합된 한발 움직임 혹은 스태거드 스탠스, 이렇게 런지 같은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그 다음은 가벼운 러닝,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오르막, 뭐 내리막, 뛰는 것 이런 순서대로 이제 점차 진행이 되고 보통 6에서 8주 정도면 통증에서는 많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좀 시사점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스타일로드 프로세스에 보면 바이세ፕ스 피모리스 붙죠. 그러니까 햄스트링이 붙잖아요. 여기에 장경인대가 붙게 되죠. 절디스 튜버클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근육들의 부착점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건데 장경인대는 햄스트링과도 연관성이 있고요. 무릎 뒤쪽을 붙잡고 정강이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이 섞이면서 햄스트링과 연관성이 있겠고 이 피뷸라 그리고 티비아의 안정성에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 하면 이 십자인대의 안정성에 장경인대가 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인대가 지금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십자인대의 제일 큰 역할이 뭡니까? 정강이뼈가 앞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허벅지뼈가 뒤로 나가는, 그러니까 허벅지뼈가 이렇게 있고 정강이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걸 방지하는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정강이뼈 못 도망가게, 허벅지뼈가 뒤로 못 오게, 오픈 키네틱 체인의 상황이건 클로즈드 키네틱 체인의 상황이건 이때 안정성을 제공해 주는데 장경인대도 바로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앞쪽에 있는 인대들은 앞쪽에 있는 굉장히 이 그 경골과 장경인대까지 이렇게 섞여 있는 인대들은 십자인대와 섬유 이 배열 방향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되는 연구 자료들 따르면은 무릎의 불안정성을 가진 사람들의 한 90% 정도가 십자인대에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 중에 또 마찬가지로 한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런 무릎 바깥쪽 통증, 장경인대 증후군과 연관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보고되면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약간 썰처럼 들리는데 이 십자인대와의 연관성, 햄스트링과의 연관성들이 이렇게 간혹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장경인대가 항상 무릎 뭔가 이렇게 맨날 풀어줘야 되고 이런 그 좀 안 좋은 애로 좀 인식이 많이 됐는데요. 사실 무릎 바깥쪽 안정성이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한다는 거, 그걸 또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요. 이 무릎이요. 보통 이제 X다리, O다리 뭐 이렇게 하는데 이때도 장경인대가 엄청 기여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늘어나 있다면 또 장경인대의 늘어남. 그리고 또 이렇게 오다리였을 때 이렇게 X자 다리여도 사실 늘어나 있을지 이렇게 X자 다리면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늘어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X자 다리에서도 정강이의 톨션이 있잖아요. 회전이 되어 있을 수 있죠. 정강이가 내회전이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장경인대 이쪽 부위는 또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정강이뼈가 뭐 내회전이건 외회전되어 있거나 하여튼 이렇게 좋지 못한 정렬을 가지고 있으면 언급하진 않았지만 바로 이 부위에 있는 이 절디스 다시 패스 엔셀리너스 이 부착 부위에 있는 거위발 부착 부위에 있는 그라실리스, 사투리아스, 세미텐디노서스 얘네들과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얘네들이 정강이뼈를 이렇게 내회전하게 끌어당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강이뼈 과하게 외회전되었으면 얘네들이 좀 늘어나 있을 수도 있고 장경인대가 더 과하게 당겨갈 수도 있죠. 그래서 무릎 위쪽 영역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경인대와 이 패스 엔셀리너스 부착 부위에 있는 얘네들 이 둘이 안과 밖
내회전, 외회전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하고 너무 무시무시해서 건드리지도 않았던 아직 이제 다음 이제 진행된 순서에서 할 텐데 발입니다. 발을 절대 간과할 수 없겠죠. 지금 보면 운동들 거의 다 서서 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고 서서 하는 것들에서부터 통증이 기인된 거고 사람 걸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발을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빼놨는데 뭐 이제 진행되는 순서상 다음부터는 이제 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고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 다음 주부터는 아마 어마어마한 이벤트 강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을 제가 초청을 해서 힘들게 섭외를 좀 해서 초청 무료 또 재능 기부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로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분도 채 안 남아서 질문 있으시면은 그냥 카톡방에다가 질문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른 아침부터 굉장히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고 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